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9일입니다. 일요일. 이번에 수사권, 그 다음에 기소권, 구속 청구권,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다. 그래서, 그걸 분리를 지금의 한 곳에 집중되게 되면은, 독점 내지는 여러 가지 권력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근본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6개 법에 대해서만은 검찰청에서 수사권, 기소권, 청구권을 모두 갖도록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수사권과 기소권, 청구권 이런 것이 소관 부처로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곳에 그것도 이제 권력의 분리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삼권 분리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의 집중하는 형평성에 좋지 못하다 해서 권력을 여러 분야로 분리를 해놔야 서로 견제가 되고 집중화 되고 독점이 되지 않는다 해서 그렇게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놨다. 그게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기소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청도 엄격히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검찰청도 행정기관이다. 사법기관에 속한다. 행정기관, 사법기관도 아니고 중립기관이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의 탄핵 사건, 대통령 같은 중대한 탄핵 사건은 이번에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고 국민들로부터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주된 내용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거되는 우리나라도 법이 도입되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법의 주의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무슨 게 법 개통이다. 그런 나라는 어떻게 한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이번과 같이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된 경우에는 좀 재정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찰청도 완전 독립기관으로 어느 부서에서도 태지 못하게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사권 분립으로 서로
사건이 견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호처법도 견제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5권 분립의 견제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죠. 경호처법이 약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데 비해서 비등비등해다. 그걸 갖다가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견제 기능이 있는 충돌법이다. 견제 기능이 있는 묘수에 가까운 법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럼 부분의 일부분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법 체계에도 일부분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묘수라고 해요, 그게. 우리가 뭐 바둑을 띄울 때 신의 한 수다 하는 것처럼 그 법 체계에서 신의 한 수가 그런 충돌법 견제를 서로 비등비등해서 어느 한쪽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충돌법, 그다음에 법의 묘수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신청을 했는데 다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기각 내지는 각하 처분이 됐다.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받아들였으면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았으니까 다 그렇게 했겠지만은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로 봤을 때는 10번, 100번을 했는데 한 가지라도 받아들여진 것이 없고 전부 다 각하 처분이 됐다. 부득이하게 신청을 했는데, 법을 모르는 국민들은 그런 것도 이제 상당히 불만이 많이 쌓였을 겁니다. 만일에 10가지를 이제 기피 신청이든 기일 변경 신청이든 기일 추가 신청이든 이런 걸 했는데 한 가지라도 받아들였다 했으면은 국민들이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국민들이 감정이 좀 순하게 되지 않았을까. 10가지, 50가지를 다 신청했는데 다 100% 각하 처리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아니구나. 이런 것이 국민들이 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을 잘 아는 법관이라든가 수사관들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각하하는 게 정당하다. 그렇게 해서 했겠지만은, 국민들은 잘 모를 때는,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의심을 할 여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기각 처리하고 각하 처리한 것을 제가, 너무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100% 천건이고 신청했는데도 다 기각 내지는 각하 처리해도 되지요. 그런 것은 정당하지.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20가지, 30가지를 다 신청했는데 전부 다 빠꾸당하고 전부 다 각하 처리됐다 이러면 국민들로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분열이 심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권하고 기소권이 분리된 것을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는 검찰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청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일사불란하게 스트레이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원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탄핵 사유 같은 경우에. 특히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리고 검찰청은 확실히 독립기관으로 어느 부서에 매여 있어가지고, 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 100% 독립기관으로, 완성시켜야 된다. 배륙법이다, 영미법이다, 이렇게 법을 도입할 때 그 기본이 되는 그 농고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법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다듬어서 우리나라에 맞게,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하는 것은, 그건 말하자면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그게 근본 처지는. 한쪽에 권력이 너무 치우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 그래서, 이제 법기관들,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분리하는 장치는 바로 그 권력의 견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국민들은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이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검찰청 주황 거기서 수사를 해야지 여기서 하면은 뭐다 아니다 위법이다 뭐다 하니까 국민들이 그런 줄 알고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 분열이 점점 심하게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는 과열 시대입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전 세계의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래요. 정치하는 것도 극과 극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한때 우리가 야당 여당에서 너무 정쟁이 치열해가지고 10월달인가 12월달인가 좋지 못한 일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대학교로 환자를 이송한다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지나친 여당 야당의 정쟁이 극과 극으로 가다 보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정치가 옛날하고는 많이 너무 극으로 간다. 지금 세상이 그래요. 다 그래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지금의 사회에서 사람들 간에도 정말로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완전히 너무 과열된 경쟁으로 가요. 우리 사회에서도 시험을 볼 때도 너무 과열 경쟁, 정치하는 것도 야당 여당이 너무 과열 정치 경쟁, 그리고 탄핵 사건이라든가 법적인 소송 사건, 기소를 해가지고 거기 일어날 기자에다가 소송할 소자 씁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붙여서 소송을 하도록 재판에 붙인다. 그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은 기소라고 합니다. 일어날 기자, 소송할 소자, 하소연할 소자 해서 기소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소권이 없는 데서 수사를 하게 되니까
그 수사한 기관에서는 그 기소권이 없으니까 수사한 그 데이터를 그 기소권 이관에다가 이첩을 해서 이거 보고 기소를 해주세요. 그렇게 위임을 하잖아요. 이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권이 있는 기관에서는 내용도 잘 모르고 기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기소권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은 스트레이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소권이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내용을 철저히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행정 그 소속 기관인 법원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검찰청 에다가 넘긴다 그러면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내용을 이거 데이터가 이래 되는데 다시 보세요. 아니면 뭐 열흘간 다시 또 수사를 한다고 그래도 한 달, 두 달 한 것만쯤 자세히 알 수 있나요? 그 2중, 3중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좀 졸속 업무 처리가 될 수가 있다. 가오를 범할 수도 있다. 기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소권이 있는 검찰청에서 수사권도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수사한 데이터를 통해서 기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소 유예를 할 것인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잖아요. 완전히 그 해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데이터가 이러니까 기소를 해달라고 이첩을 하게 되면은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기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여당 야당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체계도 좀 재정비를 할 때가 됐다. 지금 시기가 됐다. 이번 기회를 봐서 완전히 정말로 이게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그 빌미를 주고 있는 것이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 법체계에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이 분열되고 시위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하나의 인과를 따지라 얘기하잖아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도 국민한테 오해를 일으켜서 국민들이 과격한 행동을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됐다. 그 결과는 뭐냐? 바로 시위가 너무 과격하다.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과열 정치, 그 다음에 과열 시위 이런 것이 일어나요. 옛날하고 틀립니다. 우리가 50년, 100년 전만 해도 밖에 나가서 피켓만 들어도 너무 과열하게 한다 하지만은 요즘에는 이게 지나친 과열 정치, 과열 시위 이런 것이 생긴다는 얘기죠. 요즘 그 정치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지나친 과열 경쟁이다. 그렇잖아요. 저번에 우리 정치할 때도 여당 야당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열 정치를 좀 자제를 하자 이런 뉴스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국민들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따져야 되는데 제가 인과를 따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시위를 심하게 하고 이렇게 분열이 심하게 된 인이라는 게 무엇을 빌미를 줬느냐, 원인을 제공했느냐. 그러면 원인을 제공하면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라는 게 그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가성고초 민원고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춘향전에 보면은 사또라고 하지요. 그 사또라고 하는 그 이도령이라고 성룡 사람이 그 사또에 이제가 그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제 암행, 그러니까 불시에 그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순방을 하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가성고초 민원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민원이 하늘같이 국민들이 하늘을 찌를 듯한 천둥소리 같이 그 소리가 나더라. 그 원인이 뭐냐? 부정부패 때문에. 그러니까 골원, 현감이라든가 사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토착 비리를 해가지고 전부 다 그 국민들의 그 혈세, 이런 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전부 다 창고에 넣어놓고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관기를 옆에다 끼고 주색 잡기에 완전히 빠져 있더라. 그래서 봉고파직을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봉고라는 게 그 부정부패라서 쌓아가지고 쌀을 이렇게 많이 무전한 창고입니다. 그 창고 고자를 써요. 그걸 갖다가 봉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지 봉투를 보낼 때 저 풀 좀 가져오느라 편지 봉투를 좀 딱 봉해가지고 우측에 붙여야 되겠다. 그 봉할봉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고를 완전히 봉해버려요. 여기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출입 금지해가지고 열쇠를 딱 채웁니다. 그래 변사 따위 마패를 딱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봉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파직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한테 장계, 상소, 차자라고 하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원인이 뭐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연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오막조막하게 잘 빈촌 살지 못하는 마을을 갖다가 연염이라고 하는, 연염에 가니까 여기저기 가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하늘의 천둥소리 같은 가성고초 민성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 낫 들고 그 다음에 그 꽃갱이 들고 그 다음에 삽 들고 전부 다 죽인다고 전부 다 시일하고 난리 친다 이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지천이고. 그래서 그 이성룡이 그 사또가 인관을 따졌다는 얘기예요. 그 빌미가 뭐냐? 이렇게 국민들이 원성이 높은 것은 무슨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 그 과자가 과일 과자입니다. 과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은 별을 생산하기 위해서 벼씨를 뿌린다. 그것이 바로 인입니다. 원인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땅에다가 벼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벼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러면 가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입니다. 그게 바로 벼를 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염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민원이 심하고 완전히 눈에서 불이 철철 흘리면서 흉기를 들고 국민,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이 이라나 지금이나 국민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옛날에는 성씨가 대개 보면은 100가지다 해서 백성이라고 그러면은 전체 국민을 얘기했어요. 요즘에도 우리가 백화점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백화점이라고 그러면은 한 100가지 물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100백자로 쓰는 것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백자에다가 그 다음에 그 성씨 성자 씁니다.
국민들이 낯들고 꽃갱이 들고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곳곳마다 난리치는 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바로 결과다. 과다. 그러면 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부정부패가 인입니다. 인 중에서 부정부패가 나타난 것이 과잖아요, 또. 그럼 과에서 부정부패가 과면은 인이 누구냐? 누가 부정부패를 했느냐? 요렇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사또라든가 고을원들이 현감이라든가 옛날에 그 허준 아버지가 원래 현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 그 행정부처라는 게 옛날에는 현감이라고 있었죠. 현감이래. 옛날에는 그 동의보감을 창제하신 허준의 아버지가 현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부정부패를 해 무엇인가 봉급하직을 한다. 현장에서 봉급하직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사또. 그래서 마패를 들고 암행어서 출대요 하면은 그 같이 간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암행어서 출대요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관리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사또 앞에다가 꿇어 앉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 창고를 봉하고 사또는 그 자리에서 파면한다. 이 지금의 말하면은 탄핵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임금님한테는 장계 또는 상소 또는 차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올리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법 체계를 우리나라에 맞게 뭐 영미법이니 뭐 대륙계 법이니 그 기본 법 도입을 했을 때 기본의 그 뭐 논거가 되는 법 개통이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 맞춘다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법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요번에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절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것은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게 이제 그렇게 자꾸 뉴스에 나오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그 얘기를 듣고 법을 자세히 모르니까 오해가 잔뜩 쌓여가지고 그 민선고가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위를 해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악랄한 정치, 악랄한 압박 정치, 악랄한 국민 시위 이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악에 완전히 받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악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악질 악랄한 악질 그런 정치도 그렇지만은 그렇게 지금의 전 세계의 정치 추세 그 세태가 그렇게 간다. 그렇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이 인간이 너무 많고 정쟁이 너무 심하다 보면은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저도 100살 가까이 살았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사람 하나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 헤드라인에 아주 크게 났습니다. 대서특필해서. 아우, 야, 서울에서는 뭐 사람이 죽었다는데, 한 사람이 살인사건이 났다는데, 야, 그래, 뉴스가 완전히, 사람들이 보느라고 난리 쳤습니다. 그 때문에도, 그때는 살인이라는 것은 여간에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잖아요. 인간이 많으니까. 경쟁이 심해지면은 점점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천쟁이다.
제가 유튜브에다가 써놨을 때 천쟁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그 다음에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쟁이라는 것은 하늘 천자에다가 다툴 장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시간 얘기했죠.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이 전 세계의 국제,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쟁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토피아 아니면은 우리가 이상적인 상상에 있는 이상적인 나라,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불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평화, 전 세계가 싸움 없이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자연의 섭리, 사람이 살아가는 섭리에 적합한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야생 동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그렇지 매일같이 잡아먹고 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동물의 왕국이라고 저녁 5시 반에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니까 동물의 세계도 저렇게 사는구나. 서로 잡아먹고 경쟁하고 치열하고. 사람이 사는 이 세상 황구라고 합니다. 그 세계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항구라고 해요. 세계가 세계를 갖다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세계라고 하지요. 세계에서는 그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전쟁이라는 게 계속 필수 불가결로 계속 일어나요. 그게 정상이다. 사람도 동물하고 똑같으면 사람도 동물입니다. 동물이 살아가는데 생존 경쟁이 있나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물 같은 경우에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산속이나 풀속 같은 데 가봐요. 새삼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새삼. 그 다음 칡이라고 하지요. 나무를 감아서 올라가잖아요. 내가 죽이겠다. 그 얘기입니다. 새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택마라고 하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깊은 얘기를 해서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치열한 경쟁이에요. 정치도 치열한 경쟁. 생존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존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남는다. 죽느냐 사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생존이라는 게 살아남는다. 살아남으려면은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생존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내가 정치를 집권하고 정치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정치 경쟁이 치열하게 되지요. 그것도 권력의 정치 전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더불어서 이제 생기는 것이 법의 질서. 법이 없다면은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주먹신 사람이. 그래서 법의 질서가 바로 서야 국민들의 민원도 줄고 사건도 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까 합니다. 내가 요즘에 생각해 보면은 수사권하고 기소권하고 분리된 문제, 기소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그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런 것도 같은 기관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아주 일목요연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것은 기소를 해야 될 것인가,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될 것인가, 기소 유예를 해야 할 것인가, 선고 유예를 해야 할 것인가, 집행 유예를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수사한 결과에 따라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일관성 있는 업무 처리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권력의 독점을 막고 서로 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권과 그다음에 기소권은 분리한다. 이런 근본 취지는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의 3권 분립을 해서 서로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권력의 독점화를 막고 서로 균등하게 우리가 서로 견제를 하는 의미에서 3권 분립이 있는 것처럼 그 기소권과 그다음에 수사권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